안녕하세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던 가난했던 그 시절. 그 힘들고 가난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아버지, 어머니. 이 채널은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채널입니다. 1966년 부산 산동네의 새벽은 언제나 호롱불로 시작됐습니다. 남포동에서 서면까지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산동네는 아직 어둠이 더 많은 곳이었죠. 종수와 기철이는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양철 지붕 아래 좁은 방 한 칸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뒤엉켜 자는 동안 두 소녀는 얼음과자 행상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야, 또리야. 왜 이리 늦게 나왔노? 해 뜨면 얼음 다 녹는데. 기철이가 종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또리는 종수의 별명이었고 기철이는 껌딱지였습니다. 종수가 가는 곳마다 기철이가 따라다닌다고 동네 어른들이 붙여준 이름이었죠. 야이 껌딱지야, 엄마가 아프셔서 약 사러 갔다 왔다, 아이가. 종수의 목소리에는 어른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이미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둘은 나무통에 담긴 얼음과자를 짊어지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신발은 닳아 구멍이 났고 바지는 여기저기 기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죠. 무거운 나무통을 번갈아 매며 좁은 골목길을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10개는 팔아야 된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와, 10개? 그럼 우리 오늘 호떡도 사 먹을 수 있겠네. 호떡이 뭔 호떡이고 엄마 약값이 더 중요하지. 재래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둘은 목이 쉴 때까지 외쳤어요. 아이스 깨끼요, 시원한 아이스 깨끼. 땀은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팔다 남은 얼음 과자를 먹을 생각에 힘이 났죠. 그날도 어김없이 화장실은 뒷산 재래식 변소였고 화장지는 주워 모은 신문지였어요. 가난은 그들의 일상이었지만 둘의 우정은 부자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종수와 기철이는 번 돈을 모아 처음으로 시내 구경을 나섰어요. 남포동 거리는 외국인들로 북적였습니다. 미군들은 껌을 씹으며 여유롭게 걸었고 일본 관광객들은 이것저것 구경하며 사진을 찍었죠. 두 소년에게 이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야, 또리야. 저기 뭔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노? 기철이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슈팅 갤러리라고 쓰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겨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공기총 사격장이다. 종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래? 두 소녀는 조심스레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20원짜리 동전 5개를 내면 10발을 쏠 수 있었습니다. 모아둔 돈의 절반이었지만 종수는 망설임 없이 돈을 내밀었죠. 내가 먼저 해봐. 종수가 기철이에게 공기총을 건넸습니다. 기철이는 손을 떨며 총을 겨누었지만 10발 모두 관역을 빗나갔어요. 주인 아저씨는 혀를 찾고 외국인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다. 종수가 말했어요. 그가 총을 든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종수는 호흡을 가다듬고 첫 발을 쏘았어요. 탕 소리와 함께 가장 작은 표적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발 모두 명중이었죠. 굿샷. 한 외국인 여성이 감탄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놀란 표정으로 종수를 바라보며 큰 인형을 내밀었어요. 야, 또리야. 니는 진짜 군인 돼야 된다. 기철이의 말에 종수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이 총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나이 될 기다. 그날 밤 종수는 인형을 아픈 여동생에게 주었습니다. 여동생의 웃음 속에서 종수는 자신의 꿈을 더 단단히 키웠죠. 1970년대 초 한국은
이미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라는 구호 아래 전국 곳곳에 공장이 들어섰고 서울에는 아파트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죠.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란 종수와 기철이도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영장 나왔다. 19살이 된 종수가 기철이에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울역 앞 다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수는 이제 산동네를 떠나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고 기철이는 구로공단의 방직 공장에 취직했죠. 야, 또리야. 편지 꼭 써라. 안 그러면 찾아가서 쥐어박을 끼다. 기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별을 앞둔 두 청년의 마음은 복잡했죠. 야이 껌딱지야, 남자가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기라. 종수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종수는 육군 훈련소로 향했고 기철이는 구로공단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16시간을 미싱 앞에서 보내는 기철이, GOP 철책선에서 눈 덮인 산을 지키는 종수. 두 사람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랐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구로공단 방직 공장에서 종수는 초소에서 받은 기철이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삶은 고단했지만 친구의 소식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점점 더 빠르게 흘렀고 산업화의 물결은 두 사람을 더 멀리 떠밀었어요. 기철이는 공장 반장이 되었고 종수는 제대 후 경찰에 입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편지는 점점 뜸해졌고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연락은 완전히 끊겼죠. 이건 분명 그곳이에요. 제가 6살 때 아버지와 함께 왔던 곳입니다. 백발의 외국인 여성 다이애나는 부산 남포동의 변해버린 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고층 빌딩과 화려한 상점들이 들어선 곳이었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는 60년 전 그날이 생생했죠. 저기 작은 소년이 있었어요. 공기총으로 모든 표적을 맞췄던 다이애나의 말에 한국인 PD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 변화하는 아시아 시리즈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찾아 부산에 왔죠. 그 공기총 사격장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PD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비슷한 사격장이 아직도 있다면 찾아보고 싶네요. 제작팀은 부산의 옛 거리를 촬영하며 어르신들을 인터뷰했어요. 예전에 여기 사격장 있었습니까? 몇 번의 시도 끝에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격장? 아, 60년대에 여기 외국인들 많이 오던 그 사격장 말이가? 저기 골목 안에 있었지. 지금은 없어졌다 카네.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제작팀은 우연히 한 요양원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행복한 노후 요양원. 담벼락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38회 어르신 사격대회 개최. 잠깐만요. 다이애나가 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저기 뭐라고 써 있나요? 한국인 PD가 현수막을 읽어준 후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혹시 모두의 마음속에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우연이었어요. 요양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사격대회는 50년 넘게 공기총을 다뤄온 두 어르신이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예전에 경찰이셨고 다른 분은 섬유공장 관리자셨대요. PD의 말에 다이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들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종수 씨와 기철 씨라고 하셨어요. 행복한 노후 요양원의 창가에 앉아 종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5살의 그는 이제 백발이 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소년 같은 빛을 간직하고 있었죠.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부산 남포동 사격장 앞에서 찍은 소년 시절 자신과 기철이의 모습이었어요. 어르신, 손님 오셨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종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문 앞에는 백발의 외국인 여성과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종수 씨 맞으신가요? 통역사가 물었습니다. 종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만. 다이애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Do you remember? 구두샤트? 통역사가 번역하기도 전에 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나한테 굿샷 하던 아줌매 맞지에?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다이애나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60년 전 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6살. 소녀는 작은 사격장에서 모든 표적을 마치는 소년을 보고 감탄했다고. 그 장면이 평생 잊히지 않아 다시 한국을 찾았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한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BBC 다큐멘터리 감독이 된 것도 그날의 기억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다이애나의 말에 종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있던 친구는? 다이애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종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기철이요? 그 친구는? 말을 잇지 못하던 종수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기철이가 살아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야, 이 또리야, 아직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나? 요양원 옆방에서 걸어 나온 백발의 노인은 딱 봐도 기철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장난기 어린 눈빛은 변하지 않았죠.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야, 이 껌딱지야. 몇십 년 만이고. 종수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기철이도 울음을 참지 못했죠. 두 노인의 재회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같은 요양원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층에 있어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종수는 3층에, 기철이는 2층에 지내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두 사람 모두 공기총 사격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경찰 사격대회에서 계속 우승했다 카이. 종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취미로 했는데도 구대회에서 1등했다. 기철이가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다이애나와 제작진은 이 놀라운 인연에 감동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날 중계되었고 요양원에서는 특별 사격 대회가 열렸습니다.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두 사람의 솜씨는 여전했죠. 네가 먼저 쏴봐라. 종수가 말했습니다. 왜? 네가 지는 꼴 보기 싫어서 그러나? 기철이가 장난스럽게 받아쳤어요. 두 노인의 재회와 우정 이야기는 단숨에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한국의 두 친구는 영국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유튜브에서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전 세계 시청자들은 60년을 뛰어넘은 우정에 감동했습니다. 네 그때 치트 써갖고 다 맞췄지? 기철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야, 이 껌딱지야. 내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안 졌다. 종수가 반박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행복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요양원의 뒷마당에 임시 사격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오래된 공기총과 동그란 표적들, 그리고 풍선까지 60년 전 남포동 사격장을 그대로 재현한 모습이었죠. 요양원의 모든 어르신들이 모여
종수와 기철이의 대결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이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종수가 먼저 총을 들었습니다. 손은 조금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소년 시절 그대로였죠. 탕! 첫 발이 정중앙을 맞췄습니다. 어르신들의 환호성이 뒷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역시 우리 종수 선생님.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종수는 10발 중 9발을 맞췄어요. 마지막 한 발이 아쉽게 빗나갔지만 그래도 훌륭한 성적이었죠. 이제 내 차례다. 기철이가 나섰습니다. 그의 손은 종수보다 더 많이 떨렸지만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첫 발, 두 번째 발,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기철이는 놀랍게도 10발 모두를 정확히 맞췄어요. 뒷마당은 다시 한번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와, 기철이 형님, 어떻게 이렇게 잘 쏘세요? 한 간호사가 물었어요. 비결이 뭐냐고? 비결은 바로 또리한테 지기 싫어서야. 기철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종수는 억울한 표정으로 항의했어요. 아, 이 껌딱지야. 다시 한번 더 해보자. 으이그, 이겼는데 뭘 더 하노? 인정해라, 인정. 기철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두 노인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웃었어요. 다이애나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정, 그리고 그 속에 깃든 한국인의 정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죠. 당신네 친구 사이가 정말 아름다워요. 다이애나가 말했습니다. 60년이 지나도 이렇게 변하지 않다니. 종수와 기철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는 말이제. 가난해도 정은 부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한국이다. BBC 다큐멘터리 댓글창에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감동 어린 반응이 넘쳤습니다. 이 우정은 넷플릭스도 못 따라간다. 한국의 경제 발전도 놀랍지만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종수와 기철이는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요양원에는 매일 손님들이 찾아왔고 전국 각지에서 편지와 선물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방문이 많았죠. 어린이들은 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할아버지, 어릴 때 정말 가난했어요? 한 초등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었지. 화장실은 뒷산에 있는 재래식이었고, 종수가 대답했어요. 근데 화장지는 어디서 구했어요? 아이가 궁금해했습니다. 화장지? 으하. 그땐 신문지였다. 기철이가 웃으며 말했죠. 아이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두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푹 빠졌어요. 호롱불 아래서 공부하던 이야기, 신발을 물려 신던 이야기, 한 그릇의 밥을 나눠 먹던 이야기까지. 현재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죠. 어느 날 대통령 비서실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두 분을 청와대로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종수와 기철이는 생애 처음으로 청와대를 방문했고 대통령은 직접 두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두 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야, 또리야. 기철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껌딱지야? 종수가 대답했어요. 우리 참 잘 살았지? 그래, 가난해도 우리 참 잘 살았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익살스럽게 덧붙였어요. 근데 니는 오늘도 총 못 맞출 기다. 각오해라잉. 으이그, 또 시작이가?
오늘은 내가 이긴대.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두 노인의 웃음소리가 요양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아픔은 이제 값진 추억이 되었고 그들의 우정은 시간을 초월한 전설이 되었죠.